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5,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2,000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26,000여 교육과정 여러분, 우리 인천시를 사랑하시고 정론 지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 1, 2동, 정천 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훈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긴 무더위를 물리치고 저실의 계절인 가을을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이 긴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코는 태생적으로 13조라는 과도한 인천시 부채를 떠안고 출범했지만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부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기미도 잘 보이지 않고 민선 5기 때 벌여놓은 각종 사안 등과 관련하여 대처하느라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초 전임 시정부의 인턴터미널 부지 매각에 따른 인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법인세 부과금액 982억 5,400만 원과 관련된 공직자들이 미숙한 행정적 대처, 근본 추경에 5,900억 원을 반영하고자 전임 시정부 때 토지 리턴제를 적용했던 송도 6809 관련 등 전임 시정부 때 여진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의 삶의 터전인 우리 인천광역시 호가 앞으로 어떤 풍랑을 맞게 될지 예측 불허하는 불안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금번 7월 15일자 인사와 8월 22일자 대규모 인사와 관련하여 300만 인천 시민의 정서와 5,600여 공직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제대로 해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일도 순리대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가 배치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조직이든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전임 시정부 때 사안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이 미숙한 행정적 대처령을 지적했지만 인사만 제대로 했었다면 우리 인천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재정위기 상황에 처했을까라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의원이 시장님께 인사와 관련하여 2014년 인천광역시 의회 제22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최대 현안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 6기를 선택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민선 6기 정책 및 신념과 뜻이 맞는 인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간에서는 전임 시정부 때보다도 인사가 더 어설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되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연장선에서 근본 인사를 통해서 본
인천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취임 후 지난 2월 민선 6기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시장님이 노력에는 문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정해도 인사에 불만을 가진 소수 인원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에서는 공직사회 직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 원칙의 정립과 확고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 인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근본 인사 발령에 따른 직원들의 반응은 시장님이 인사 철학에 따라 바뀐 인사 운영에 대한 만족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직원들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인사행정에 대한 고언인 만큼 모쪼록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인사부서에서는 인사 원칙을 말하고 있지만은 인사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인사기본계획에 의하면은 전부 제한을 부서 발령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4년이 경과되면은 의무적으로 전보하도록 내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인사발령에서는 부서 배치 1년도 안 되었는데도 전보 발령을 하여 힘 있는 사람들은 규정을 위반하여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은 인사 원칙만 믿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뭡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전보 제한 2년이라는 원칙이 이연령, 비연령 시기 예외 적용으로 신뢰를 잃고 있고 선호부서 직원들이 기득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근본 인사를 통해서 본 대부분의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시장님, 경무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힘없는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인사 원칙을 준수하고 추후로는 앞서 말한 불편부당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인사부서의 인사 전문가 부재입니다. 우리 인천시 인사부서에는 오랜 기간 동안 직원들과 호흡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과장은 발령난 지 얼마 안 되어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성향 등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소문에 의하면 인천시 인사는 특정 인물이 모든 인사를 다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과장은 허섭입니까?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천시 공무원의 90% 이상이 9급 또는 7급 공채 출신인데 현 인사부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직원들의 업무 능력 등 성향을 잘 모르는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우연의 일치이길 바라지만은 시장님께서는 고시 출신만 우대하여 9급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한 인사팀의 경우
자기들끼리 추천해온 밀실 인사했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내부의 힘에 의해서 공정성이 훼손된 인사가 단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외부 청탁자 명단을 공지사항에 공개하면서까지 본인들은 정말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인재를 고르는데 객관적 평가 자료로만 잘 활용된다면 내부나 외부의 자문을 구해서 인재를 널리 구하는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사 폭이 더 넓어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정관의 치로 이름을 날린 당태종은 새 왕조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며 군신들에게 인재 청고를 적극 권장하였고, 인재라면은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끌어안았고 청거의 내용을 보고 군신의 능력을 평가했다는 고금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당태종의 인재 등용 원칙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되었던 단면평가 제도입니다. 지난 안상수 시장 시절에 승진 인사에 대한 단면평가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로 중단한 제도인데 다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 조직은 본청뿐만이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거대 조직입니다. 단면평가 제도를 실시할 경우 업무 교감이 적은 사업소 등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학연, 지연 등 파벌을 조정하여 조직을 분열시키므로 오히려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단면평가의 경우 승진 대상자에 인사팀 직원이 포함되었는데도 인사팀에서 단면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원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점수를 누가 낮게 주었는지 알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인사팀 직원에 대해 점수를 적게 해주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알아서 기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직원들이 대화방을 뜨겁게 달고 왔던 금평 문제입니다. 현재 부서 발령과 금평을 국장이 합니다. 국장 책임제로 국장이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우리 국장들 대부분은 2, 3년 내에 퇴직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공정한 금평을 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발령도 인사팀에서 국까지 발령을 내다 보니까 국에서 주무과로 가려고 하고 주무과에서 주무팀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업무는 뒷전이고 직원들과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직은 와야 되고 결국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 우수한 직원이나 힘 있는 직원들은 시민들과 무관한 주무과, 주무팀에 배치됨으로써 직원들 간 화합을 저해하고 업무보다는 오직 승진과 연결된 조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사 발령을 예전처럼 국부라든 과로 발령을 내어 최소한 직원들 간 인사로 인한 조직 와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경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사부서의 고참 직원 배치 문제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인사부서에는 승진을 앞둔 직원을 앞으로는 배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시장님께서 비서실 식사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비서실에서 먼저 승진할 생각을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올 연말 인사부서에서 승진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청내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고 무슨 공정한 인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인사를 위해 앞으로는 인사부서에는 승진과 무관한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인사에 있어 상급 이상 고위직 인사 예고를 번복하는 최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문 보직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 보직을 위해서는 전문 보직이 필요한 과제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한 후 지원자 신청을 받는 것이 인사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업무 담당자가 전문보직 신청 후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보직으로 지정되어 인사상 인센티브 및 정보 제한 적용 제외 등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직 시군구 인사교육에 있어 군구에서 좋은 금평을 받던 직원이 승진을 위해 시로 전입을 오면서 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인천시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은 많지만은 구구절절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사행정을 잘해야 화합과 배려의 행정으로 시장님이 철학처럼 인천의 단합과 탄탄한 조직 구성으로 인천시 발전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디 근본 인사 행정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마음속을 깊이 살펴 앞으로는 소수 인원이 아닌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인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인의 질문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인의 질문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 활동은 올바른 시정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개인적 사감 없이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